그러기 위한 차원에서 전 상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당대표를 했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것도 아시죠? 네.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험한 일을 겪었던 것도 아시죠? 네.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자기 임기하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총선의 승부를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의 처음과 끝까지 맞추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계속 5년 단위로 하고 어떤 새로 리더가 되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아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조기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를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8년에 다음 총선에 진짜 우리가 개헌을 해서 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그때 4년 중임제 할 때 그때 이번에 되는 사람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와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87년 체제를 닫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대개 자기까지만 해먹고 다음부터 이 생각 때문에 안 돼왔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87 체제의 문을 닫는 그런 꾸준히 일을 하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이렇게 개헌과 탄핵을 겪은 상황에서는 그런 결기가 반드시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7년 헌법을 만들 때 제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쉬는 동안에 그 헌법을 만들었던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금방 만들었어. 그때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를 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제로 바꾸는 거에다가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죠. 그것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에 있었던 것 중에서 독소 조항만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87 헌법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7 헌법이라보다는 대부분 경우에 70년대 유신 헌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만한 헌법적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있잖아요. 우리 군복무를 하는 분들 여기 분들 많으시겠죠. 군인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일반 민간인들보다 더 보상해줘야 됩니까? 덜 보상해줘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두 봉사한 사람인데 더 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인데 더 줘야지 왜 덜 줘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중배상 금지라고 해서 군인들이 죽거나 그래서 다치거나 할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후려쳐서 적은 배상을 하게 해놨어요.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유신헌법 때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월남전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 부흥을 이룬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난했어요.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배상을 민간인들의 기준에서 해서는 나라가 재정이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헌법이 우리 지금 2024년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은 단순하게 중임제를 바꾸고 상원제를 하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도 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에 관한 규정, AI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런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매번 개헌 얘기를 대선 즈음에 하면 다들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시대를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핵심적인 이 방식 중에 하나는 3년만 내려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헌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계열이 190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만 해가지고는 이 개헌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가 3년을 내걸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5년을 하려고 들 테니 이 헌법을 이렇게 3년 만에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일종의 호헌 세력이죠. 헌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갈 거예요. 지금의 체제를. 그런데 저희는 시대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후보가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개헌에 동의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약속을 지켰어요? 3년 후, 원래대로라면 5년 뒤에 선거가 있잖아요. 정권을 뺏겨도. 그런데 3년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5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임기 단축의 문제는 단순하게 허장성세나 어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과 끝을 맞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번에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안 하면 정말 후회할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의료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청년 문제 힘들어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서 지금 있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두 번째 티어, 세컨 티어로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을 바꿔서 정치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3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이 발전하느냐의 직접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질답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